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펀드의 하위 펀드 설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업 밸류업 투자를 개시합니다.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고 앞으로 3천억 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한 다음 달 특별 편입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리밸런싱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힘이 유난히 약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 배당주와 경기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연말 또 되고 하니까 또 뭐 배당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시장이 요즘에 워낙 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죠. 아직은 좀 미국에서 매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의 시장이 좀 변동성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경기와 관련해서 좀 방어적인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유정 파트너 오늘 어떤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거의 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만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조선, 방산, 우주항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나마 이제 대형주 중에서 좀 주가가 잘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찾아보니까 금융주와 통신주 쪽에 지금 최근에 수급도 좀 들어와주는 분위기고 다시금 또 주가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기관 사실 메이저 수급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경기 방어주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크구나라는 이제 부분을 좀 느꼈고 특히나 오는 이제 12월 20일에 이 코리아 밸류 지수 관련해서 구성 종목 특별 변경을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못 들어갔었던 이제 기업들이 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봤을 때 지금 가장 이제 증권가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LG전자나 KB가 그때 빠졌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빠지고. 네. 하나 그리고 BNK, JB금융지주 이쪽 이제 금융주 쪽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통신주도 그때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SK텔레콤과 KT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다시금 좀 주가가 방향성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그 편출입을 보통 하잖아요. 지수 리밸런싱 하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에는 편입만 있고 편출이 되는 종목은 없다라는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왜 들어갔냐 좀 논란이 많았던 종목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올해는 계속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실적도 잘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인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구성 종목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또한 최근에 또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이 고려아연이기도 하죠. 이 고려아연 역시도 최근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습적인 그런 유상 증자를 결정하면서 이런 밸류업 취지를 훼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을 편출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입이 됐을 때 밸류업 지수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편입이 되면 지수 종목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 종목에 배정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약간 희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과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니즈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밸류업 지수에 대한 그냥 모멘텀은 그냥 플러스 알파로만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그러니까 해지성으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략을 좀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갖지 않았었던 고배당주나 주주환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고려아연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뭐 논란이 있더라도 그 기준만 유지한다면 맞추고 있다면 뭐 사실 편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밸류업 지수가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그런 점들을 좀 시장에서 논란인 종목들을 좀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좀 가볍게 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두를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제한적인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편입만 있지 새로 두르기만 하지 나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한번 또 고은별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당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날이 추워질 때마다 더 주목받는 배당주. 그런데 올해 유독 더 주목을 받는 건 국제적인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존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와 LG유플러스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JB금융지주 전일 3.9%가량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3.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5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통신주들 가운데서는 KT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KT가 이제는 외국인의 보유율이 거의 막바지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4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5%가량의 외국인 보유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율이 더 늘어나도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KB금융은 전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가운데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를 부양시켰습니다. 특히나 KB금융은 밸류업 펀드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와 함께 현대차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1.3%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 웰푸드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2.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다만 개인의 매수세만 돋보이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를 고를 때 대표적으로 농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5개월 사이에 정말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향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고 배당 성향이 괜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잘 걸러서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이 같은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곽유정 파트너 먼저 시작을 하시죠. 어디 보고 계세요? KTNG 가지고 왔는데요. 예, 뭐. KTNG 제가 원래 9월 달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담배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흡연 인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관련보다는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쪽으로 다들 이제 바꿔서 이제 피는 그 기호도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출이 잘 나올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2분기를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네.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금 또 해외 쪽에서 관련 사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30% 정도 그 3분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쪽에서 관련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동남아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니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KTNG 쪽 담배 브랜드가 지금 좀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자담배는 또 전자담배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매출은 또 해외 매출대로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호실적을 당연히 이제 달성하게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9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 해드렸을 때는 이 2분기 이제 호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주주 환원, 이제 연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주 환원책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 이제 100% 수준의 적극적인 이제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 해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지금 골자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기업의 배당 수익률만 지금 봤을 때는 4.5% 정도 되지만 자사주 뭐 매입 소각까지 다 한다면 사실 배당 수익률이 여기서 조금 더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인데 그렇다면 KTNG 쪽에서 비단 이 호실적을 그냥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또 그렇죠. 그 이면에 또 주주 환원을 하는 또 기업들 안에 그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만 좀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KTNG 쪽에서 물론 이제 지분 구조나 주주 현황들을 봤을 때 여러 지금 곳들이 주주 지금 현황의 이름이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 쪽에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KTNG에 KGC 인삼공사를 분리상장을 하자.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확대해야 된다. 뭐 대표 선임을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KTNG 쪽에서는 좀 무리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 KGC 인삼공사를 약 1조 9천억 원에 사들이겠다라고서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KTNG 쪽에서는 사실 경영권 분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하거든요. 지난 2006년도에도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언 연합 쪽에서 KTNG 지분을 한 6.6% 사들인 다음에 똑같이 인삼공사의 이런 상장이라든지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보이는 거는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이제 의도로 보인다라는 지금 시각들도 있는 만큼 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보면 또 좋은 그렇죠. 점이 있잖아요. 주주들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자체가 또 경영권 방어의 또 수단으로 또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를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KTNG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린 이후로 주가가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퀀텀 점프하면서 레벨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상승 추세 라인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 좀 신고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4만 원 부근대까지도 올라간 과거 이제 이력이 있는 과거 패턴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단 매물대 2016년도 구간대까지 조금 더 상향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TNG 사실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아까 우리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점점 담배 피는 인구, 흡연 인구 준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뭐 시원찮겠네라고 생각하고 좀 잊고 있었는데 보면 이렇게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많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변화의 모습을 좀 보여서 그게 좀 잘 성공리에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박 파트너께서는 어떤 경기 방어주 생각하고 계세요? 예, 요즘 이제 식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롯데 웰푸드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CJ 때문에 조금 다시 뭐 그러지 않았어요? CJ 뭐 바이오 사업부 매각한다고 네, CJ 제일제당이 그래서 좀 올라가기는 그러면서 했는데 같이 좀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빙그레도 오늘 이번에 좀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음식료들이 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쪽을 한번 또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보았는데 일단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제과에서 식품 사업 부분이 좀 떨어져 나오면서 재상장된 업체이고요. 뭐 껌, 캔디, 그리고 비스킷, 초콜릿, 이 빙가 제품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밸류에이션 관련으로 좀 발표한 게 2028년까지 매출을 5조 5천억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평균 주주 환원율을 35% 수준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자사주도 대략 한 6.29%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6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 이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일정 부분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덩치를 좀 키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롯데
롯데에서 이제 제과나 이제 빙가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하나로 지금 합치고 합병을 하면서 좀 덩치를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지금 롯데 웰푸드 쪽으로 지금 합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키운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022년 7월에 롯데푸드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뭐 그랜드 마가린이나 아니면 육가공 로스팜 그리고 빙과 구구콘이나 빠삐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네. 또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어느덧 벌써 한 4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로 지금 올리는 그런 이제 덩치가 큰 기업으로 지금 변모하게 됐는데 이제 해외 매출 쪽을 더욱더 지금 가파르게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스퀘어에 이제 빼빼로데이 행사도 이제 최근에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빼빼로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현재 내비쳐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니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배당금도 늘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롯데 웰푸드 지금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음식료업종들 굉장히 좋을 때 마찬가지로 좀 올랐다가 사실 그 이후에 조정을 굉장히 세게 받았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보면 근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감안해서 조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좀 성장 관련된 그런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경기 방어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